전쟁 21일째입니다. 오늘 아침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를 찍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고 오늘 CBS 보도에 따르면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서를 이미 만들어놨다고 떴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전쟁 안 일어나도 됐습니다. 이란이 핵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가 놓여 있었지만 불과 48시간 뒤 그 협상 테이블 위에는 서명 대신 끔찍한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대체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핵심 인물 3명을 따라가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미국과 이란은 오만 중재로 3차례 핵 협상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차 협상은 2월 26일 제네바. 여기서 이란이 깜짝 제안을 합니다.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440kg 전량을 저농축으로 희석하겠다. 앞으로 고농축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IAEA 전면 감독도 받겠다. 심지어 민간 핵 프로그램에 미국이 직접 참여해도 좋다. 사실상 완전한 핵 포기였습니다. 동석했던 영국의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조차 전쟁을 막을 기적 같은 진전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중재국 오만 역시 합의를 100% 확신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비엔나에서 최종 도장만 찍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피바람을 막아낼 진짜 평화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미국 측 협상단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걸린 제네바 테이블. 그 자리에 미합 중국 대표로 앉은 건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부동산 업자 출신 스티브 위트코프였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이들은 단 한 명의 핵 전문가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군비통제협회는 저들은 이란의 복잡한 제안을 알아들을 지능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경고했고 가디언과 NPR은 이 미친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터집니다. 이란은 분명 수년간 해오던 핵농축을 멈추겠다고 엎드렸는데 위트코프는 워싱턴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통령님, 이란이 핵 포기 안 한답니다. 180도 정반대로 읽어버린 겁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이들에게 매긴 외교 점수는 F.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교적 판단 미스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의 목숨을 찢어밟길 재앙의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오만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이 기겁해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합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란의 항복 제안이 나온 지 정확히 48시간 후인 2월 28일 새벽 미사일이 테헤란 하늘을 갈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세계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멍청한 무능이 평화의 목을 졸라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오해를 가장 반긴 사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피해 체스판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보름 전 그는 백악관을 방문해 이란 침공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5일 전에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하메네이와 이란 최고위 수뇌부가 특정 날짜에 한 장소로 모인다. 지금이 저들을 쓸어버릴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 한 통의 전화로 미 이스라엘 연합작전이 가동됐고 세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작전이 실행됩니다. 그는 왜 이토록 전쟁에 미쳐 있었는가? 답을 소름 돋게도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예산안이 부결되는 순간 조기 총선이 열립니다. 총선이 열리면 그는 더 이상 총리가 아니라 뇌물과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할 형사재판 피고인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사면까지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 전쟁이 없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을 물어뜯던 야당 대표가 이제 여야는 없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AP통신은 네타냐후가 불사조임을 증명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란 공격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바쳐 자신의 생명줄을 강제로 연장시킨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이틀 전 3월 19일 기자회견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에 네타냐후는 이렇게 답합니다. 스케줄은 없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전후 중동의 석유와 가스 수송 루트를
이스라엘 경유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합니다. 로이터 보도 직접 인용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스라엘까지 송유관과 가스관을 깔아라. 호르무즈 해협 같은 병목을 영원히 없앨 수 있다. 안보 전쟁이라고 했는데 슬슬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조차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치려 했고 미국이 뒤따라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합 중국이 감옥에 가기 싫은 한 정치인의 미친 생존쇼에 놀아나 중동 화약고에 불을 던진 겁니다. 3월 17일 워싱턴이 발칵 뒤집힙니다.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국가대테러센터장 조 켄트가 사표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특수부대로 11번 파병했고 CIA 요원 출신의 해군 정보관으로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자인 그가 폭로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사퇴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쳐놓은 덫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공식 평가서에도 이란이 미국 본토를 때릴 미사일을 만들려면 2035년에나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조차 위협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건 켄트의 직속 상관,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버드의 반응입니다. 2019년에 사우디와 네타냐후 기쁘게 하려고 이란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직접 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월 18일 청문회에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위협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이 끔찍한 침묵. NBC 뉴스의 지적처럼 그 침묵이 곧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이 질식당한 겁니다. 3월 19일 직접 중재를 맡았던 오만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이 이코노미스트의 기고문을 실으며 전 세계를 향해 절규합니다. 지난 9개월간 합의 직전까지 2번이나 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만 죽이면 다 끝난다는 거짓말로 트럼프를 꼬드겼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 외교정책의 통제권을 잃었다. 오늘 2026년 3월 21일 전쟁 21일째. 국방부의 서랍 속엔 이미 이란 본토로 진격할 지상군 투입 작전서가 완성됐고 트럼프는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고 호르무즈 해협은 지옥으로 변했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감당해야 할 기름값과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단 48시간을 무는 한 정치인의 더러운 생존 본능, 그리고 거짓말. 이 세 가지가 얽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파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났을 이 조작된 전쟁.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수는 있는 걸까요?